자, 그리고 요게 바로 요 다음 기사가 되게 중요한데 553년 기사입니다. 553년 가을 7월에 진행왕 14년이고요. 가을 7월에 백제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새로운 주인데 행정구역 이름도 신주였던 모양입니다. 신주를 설치하고 아천, 무력, 김무력이죠. 김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라 그랬는데 이때 신주라는 거는 경기도 지방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지방. 여기는 이때 신주라는 게 서울 경기 지방을 의미하는데 정확히는 이제 중심지가 아마 하남 광주 부근쯤 아닐까. 옛날에 백제 수도 있던 하남 광주 요 지역 있죠, 그죠? 요 지역이 아닐까 싶고. 자,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번역을 빼앗다라고 했는데 원문에서는 추 7월, 가을 7월에 취했다, 백제 동북 뭐 이거는 변두리겠지 아마. 그 다음에 신주, 이게 흥자인가 여자인가 흥자이지. 자, 아찬, 무력, 위, 군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다라는 글자가 취라는 걸 이제 번역해서 빼앗다라고 번역한 모양인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빼앗다라고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취자가 그냥 취했다, 가져왔다 이런 의미로도 그냥 쓰이는 거죠. 빼앗다는 의미도 쓰이긴 하죠. 탈취했다 그렇게 쓰이잖아, 그지? 그런데 군사적인 행동이 있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백제하고 신라가 요때 당시에 곧장 바로 전쟁에 돌입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백제본기에도 또 그렇게 적혀있지도 않고요. 백제본기는 어떻게 적혀있냐면은 성왕 31년인데요. 31년 추 7월 신라 취 동북 변두리 그 다음에 신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신라가 취했다라고만 돼 있지,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전쟁을 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이상하지. 왜냐면 우리는 보통 이게 신라가 백제 뒤통수를 쳤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 서기에도 신라가 백제를 공격했다고 안 적혀 있어요. 일본 서기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백제가 한성하고 평양, 여기서 평양이라는 건 남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요? 강북 지역 어딘가를 의미해요. 남평양을 포기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는 백제가 여기를 포기했다고 돼 있지, 신라가 예를 들면 빼앗았다 그렇게 적혀 있지도 않고요. 만약에 삼국사기가 신라 중심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신라한테 유리하게 썼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가 동맹을 깨고 이제 백제를 공격했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숨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신라를 상당히 이제 적대적이고 그 다음에 나쁘게 표현하고 있는 일본 서기에도 신라가 동맹을 깼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아마도 이게 군사적인 충돌로 진흥왕 때 신주를 설치했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남아있는 기록이 없으니까 이 이상 추론하기가 힘들죠. 백제가 이제 왜 기껏 탈환한 한성이나 평양에서 물러났는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554년에 요게 이제 언제냐면 553년이거든. 그러니까 553년 다음 해인 이제 554년에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전쟁이 터진 걸 보면은 아마도 두 나라 사이에 적대적인 감정이 어쨌건 동맹 상태긴 하더라도 계속 쌓이고 있었던 모양이고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 요 바로 다음 기사인데요. 553년 10월이거든요. 10월 기사인데 왕이 백제왕의 딸을 맞아 소비 세컨드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아마 기폭제가 돼서 아마 터져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 입장에서 백제가 이제 계로왕 때 고구려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문주왕 때부터 쭉 어딥니까? 여기 웅진 지역에서 지금의 공주하고 뭐 이 지역에서 살아남잖아. 그래서 이제 동성왕, 무령왕 이렇게 거치면서 성왕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다시 위세가 살아나가지고 남쪽에 이제 제가야 지역, 섬진강 지역으로 내려오고 그죠? 가야 깨부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와서 충청도하고 경기도 지역 쪽으로 이제 공격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요때에 이제 신라 보면은 신라의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공격들을 신라하고 연합해서 막았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성왕도 보면 가끔 신라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신라가 주로 백제를 도와주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국가 간의 관계든 사람 간의 관계든 나중에 어쨌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면 이게 관계가 굴욕적으로 계속 변해갈 수밖에 없거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왕 때는 성왕 이제 말기까지 간 백제 성왕 말기까지 가면 신라하고 백제 사이 관계가 신라가 우위인 상태에서 이제 쭉 계속 한동안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교적인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다가 감정이 계속 쌓이다가 요때 터져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주를 탈취하고 그죠? 요 이후에 바로 이제 또 전쟁이 터지고 성왕이 잡혀 죽죠. 그것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이제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자, 15년 가을 7월에 명활성을 수리해서 쌓았다. 명활성은 그 경주 안에 있는 성입니다. 여기 554년입니다. 자, 554년 기사 또 나옵니다. 백제 왕인 명농이 바로 성왕입니다. 자, 명농이 가량과 함께 와서 관산성을 공격했다. 가량이라는 건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관산성은 어디냐면은 대전 어딜 겁니다. 관산성이 어디더라? 이 근처 어딜 텐데. 한번 볼까요? 뭐야, 관산성이 없네? 장리 스크롤 정했는데. 아무튼 이 근처 어디일 거예요. 대전 근처 어디일 겁니다. 대전 옥천 뭐 이 근처일 겁니다. 자, 관산성을 공격했다. 군주인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했다. 신주의 군주인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수했는데 비장인 삼년산군, 비장은 부장이에요. 삼년산군이 그 행정구역, 고간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사가 승리의 기세를 타고 크게 이겨 좌평 4명과 군사 29,600명의 목을 베었고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요 얘기는 이제 어딥니까? 일본 서기 보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죠. 일본 서기에 흑명천왕기인가 보면은 그 본기 자체가 이제 흑명천왕 얘기는 거의 없고 성왕 얘기만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런데 아무튼 거기도 보면 성왕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아무튼 계속 쌓여오던 신라하고 백제 사이의 감정이 요 어디에요? 신주를 설치한 걸 계기로 신라가 요 지역을 가져간 걸 계기로 아마 터졌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가져가고, 그리고 백제 성왕의 딸이 소비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계기로 아마 터진 것 같고, 그래서 백제가 선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 요 지역으로 이제 걔가 어디가 경상도에서 저기 경기도 쪽으로 가는 길을 끊으려고 했다가 아마 그게 저지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아마 재수없게 또 성왕이 잡혀 죽은 것 같습니다. 일본 서기 보면은 성왕이 예를 들면 막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위덕왕이죠. 나중에 위덕왕이죠. 위덕왕을 도와주려고 가다가 매복이 걸려서 죽은 걸로 나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때 백제하고 신라 사이 관계가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고 원수지간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